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 생쇼 출연을 하는 김동훈 매니저고요. 뭐 12시부터 1시 방송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로 뭐 자기소개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팝니다. 그래서 항상 주도주가 새롭게 깨어나는 주도주들을 매집을 하고 상투에 오면 어깨에 오면 이제 과감하게 다 팔아버립니다. 네, 그런 투자를 하고 있고요. 한 달 정도 전후, 지난달에는 이제 시장이 좀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5월 중순 이후부터는 예, 기존에 가던 종목이 좀 쉬고, 지수도 조금 멈춰져 있는 모습이 보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개별 종목장이 좀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다시 지금 새로운 지수가 상승하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또 앞으로 좋을 거로 예상이 되는 경기 회복과 실적 회복이 동시에 전망되는 경기 상승장에 가는 진짜 주도주들, 이 실적장 대세 상승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했다. 감사합니다, 양파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웬만하면 오늘 장 뭐 기분 나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7번 한번 눌러볼게요. 네, 7. 오늘은 시장의 분위기가 지수는 조금 코스피는 빠졌지만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죠? 네, 777. 네, 상승 종목도 좀 많았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이고요. 앞으로도 이제 여러분들 편안한 장이 계속 좀 진행이 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개별적으로 일부 정시 테마주들이 좀 움직이고, 네. 부자누이님 그 오전방은 정회원방인가 무슨 뜻이에요? 그게 정회원 방송일 리가 없죠. 11시부터 진행하는 것은 카카오 TV를 이용한 무료 방송 이 시간이에요. 30분, 11시부터 11시 30분까지 김동호의 섹터 시황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출발을 했던 거고요. 지금도 이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네, 무료 방송입니다. 알았죠? 자,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정회원 방송에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이유가 없죠. 그렇게 보시고, 위에 있는 종목 중에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신 종목 여기, YRK가 오늘 신고가 기록이 됐고요. 이건 여기 당연히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익이, 이 종목을 여기서 사신 분들은 아마도 최소 이제 한 20% 수익은 간단하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목표치를 이제 더 높게 잡고, 여러분 수익 극대화하려면, 뭐, 이 종목을 이제 하기는 좀 곤란하지만은, 왜냐하면 목표치 분석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로서는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들레맘님 오늘 어서 오세요. 노블리스님, 파리님 어서 오시고, 하마님, 수일님, 네, 하림치킨님 어서 오시고, 네, KH님, HYO님, 금천수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잘 지내시죠? 그렇게 좀 보시고, 지금부터는 이제 다시 시황이 중요한 시점이 되었어요. 네, 7, 최근 한 달간은 시황이 박스권에 갇혀 있기 때문에 시황보다는 종목의 장이었다면, 이제는 시황이 중요해요. 시장을 끌고 가 있는 주도주가 있으면 그 주도주를 따라가는 페어 트레이딩이라 그래서 그룹형 주가의 상승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오르면 삼성전자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고, 카카오가 오르면 카카오와 비슷한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이런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뭐 게임주 중에 NC소프트가 상승하면 게임주들이 오르고 이러면서 순환을 하면서 장세가 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을 이제 실적장이라고 그럽니다. 777. 그래서 테마장은 기본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시즌이 가면 관련한 그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같이 간 것처럼 지금 이제 테마장이라기보다는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섹터별 장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삼성전자 가면 삼성전자의 투자나 거기에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들을 중심으로 한 상승장이 이어질 텐데 경기가 좋아지면은 이 삼성전자가 완만하게 계속 상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지수를 끌고 가게 될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카카오나 네이버는 안 가나요? 갑니다. 가긴 가지만 제가 주도주 구분은 두 종류로 나누어서 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9월 정도까지 아마도 네이버나 카카오의 상승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9월이 지나면서부터는 아마도 그래요.
9월이 지나면서부터는 어떤 형태의 모습이 예상이 되냐 하면, 이 8월 중순 정도 전후에 아마 백신에 대한 1차 발표가 나와서, 백신이 이제 곧 생산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아마도 9월 정도를 마지막으로 해서 언택트 관련 종목들도 종목별로 더 가는 종목도 있고 못 가는 종목도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까지는 가는데 그럼 그 뒤를 이어서 뒤를 받쳐줄 종목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바로 이제 기술주 쪽에서 중국 관련 종목들 쪽에 보면 중국 관련 소비 관련 종목들은 이제 게임이나 엔터나 이런 종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 관련 중국이 투자하면서 중국 정부를 포함해서 투자를 많이 늘리게 되면서 투자의 수혜주들이 되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 5G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중국이 투자가 늘어나면서 중국 관련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이 전기차 관련 종목들은 뭐 유럽과 중국 모멘텀이 함께 있기 때문에 최근에 테슬라가 이제 가다가 아마도 1,700달러 근처 언저리에서 고점을 치면 멈추겠지만은 테슬라가 최근 들어서 급등했던 것은 약간의 미래산업적인 관점, 그리고 지금 테슬라는 이 언택트 소위 코로나 때문에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잘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정상적으로 출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몇 안 되는 자동차 회사이거든요. 그런 요소도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오히려 소위 테슬라한테는 큰 도움이 됐던 그런 임팩트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을 고려해서 아마 테슬라가 이제 멈추게 된다고 해서 전기차가 다 멈추진 않을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고요. 최근에 미국 증시를 끌고 있는 것은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애플, 그 다음에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미래산업과 관련 종목들이긴 하고, 한편으로는 소위 언택티드라는 측면에서 소위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반사 이익을 얻었던 그런 종목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고 이 게임이나 그 외에 이제 뭐 제약이나 뭐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코로나 뭐 치료제 만들고 뭐 이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좋았던 건데, 포인트는 8월 중순 정도 이후부터 미국으로부터 시작되는 백신이 이제 나온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마도 이런 관련 종목들의 경우에는 이제 모멘텀 좀 약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부터는 좀 쉬어가고 천천히 가는 모습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서 2등주들, 후발주들에 대한 그런 관심이 여러분들이 이제 좀 필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는 가지 않았으나 멈춰 있었으나 경기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오늘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고 있는 종목 두 종목은 밑에 있는 것은 이제 5G 관련 칩을 만드는 아렌트 테크놀로지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종목은 이건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YIK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반도체 웨이퍼를 테스트하는 그런 테스트 장비 회사이고요. 중국의 투자가 많이 늘어나는 경우에 반도체 투자가 아무튼 중국 관련 매출,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와 관련한 수혜주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당연히 뭐 반도체를 만들려면 웨이퍼를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 측면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소개를 드렸던 거예요. 예상대로 고가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혹시 YIK 갖고 있는 분들 2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YIK 한 주라도 갖고 있는 분 2번. 2번. YIK 한 주라도 갖고 있는 분 2번. 네, 콩럼님, 양파님, 부자노이님, 네, 한 주라도 갖고 있는 분 2번. 킴6검님, 네, 골드빈님, 네, 또, 그래요. 네, 11시 무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이제 다 사세요. 5% 정도는 꼭 사시고 종가로 한 번 더 사세요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경우에는 이제 평균 매수가가 아마도 하면 4,200원 이하 정도 될 텐데 요거는 이제 5,000원 넘어갈 겁니다. 5,000원 넘어가면 5,000원 정도의 익절을 달고서 종가 이탈하면 매도하고 종가 이탈 안 하면 좀 더 상승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면 되겠어요. 네. 그렇게 가시기 바라고. 수익 극대화는 어떻게 하나요? 수익 극대화까지는 저한테 바라지 말어. 네. 7번.
수익 극대화는 여기서 얘기할 내용이 아니에요. 알고 있다. 네, 거기까지는 알고 있다 하시는 분 1번. 네, 그리고 수익 나면 네, 우리 골드빈님, 김트님, 영진님, 네, 가입한다고 그러셨어.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래서 만약 이게 5%, 10% 정도를 샀다 그러면 한 500만 원 정도 샀다라고 치면 10% 오르면 회원비 한 달 회원비 나오니까 그때 뵙도록 할게요. 네, 알겠죠? 네. 오늘 보니까 종목이 좋은 종목이죠. 1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어제까지만 해도 좀 걱정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종목이 좋은 종목으로 돌변했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1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갑자기 좋은 종목으로 돌변했죠. 그게 아니야. 원래 좋은 종목인데 시세가 여러분들을 속인다고요. 주식이 맨날 안 가요. 네, 조정 받고 또 가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강세장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늘 좀 정리를 하고 지금 경기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하나는 이게 중국 투자 관련 수혜주들이에요. 반도체, 5G 이런 쪽에 중국 투자가 늘어나니까 관련 수혜주로 장비 소재 부품 종목들이 움직이는 그런 그런 신호이고요. 한편으로 얘네들이 이제 가는 과정을 통해서 보시면은 들리시죠? 1번. 네. 얘네들이 이제 가는 과정 속에서 보시면은 이쪽 종목들이 또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냐면 오늘 여러분들 이게 안 보였었을지 모르지만은 삼성전자는 이제 저점이 나왔고요. 삼성전자는 이미 상승 추세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두 번째 저점을 만드는 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포스코입니다. 이게 중국 투자 관련해서 수혜주입니다. 1번 두 번째 저점이 지금 여기 3월달 저점, 여기 7월 초 저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유동성 장세, 여기는 되돌림, 여기부터 가는 것은 이제 실적장이 되고요. 상승 모멘텀의 중심은 역시 중국의 경기 회복과 중국의 SOC 투자가 되겠습니다. 네, 7번 한번 눌러볼게요.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예를 들면 롯데케미칼이든 롯데 정밀화학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똑같죠? 네, 보이세요? 네, 보인다. 여기는 화학이고 이건 철강이에요. 네, 알았죠? 그 외에도 뭐 두산인프로코나 진성TC나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도 아마 나올 거예요. 그죠? 되돌린 다음에 상승한다. 여기서 돌려갖고 다시 가게 될 거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여서 화학이나 철강, 소재 관련 종목들도 이제 대바닥이 나온 거거든요. 이 자리가. 그래서 속도 자체는 빠르지 않더라도 철강이나 화학도 돌아서는 이런 흐름이라 결국 이제부터 하반기는 경기 관련 종목들의 상승이 추세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볼게요. 네, 뭐 머릿속에 정리가 잘 되시죠? 네. 뭐 금전수님이나 또는 노을처럼님 또 이런 분들은 1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올승님도 마찬가지고 1번 대답 김경님도 마찬가지 1 네. 1 절대 안 눌러. 네, 노란풍선님 1번 네, 눌러보세요. 네, 안 때려. 네, 다 알고 있는데 뭐 네, 안 누르시고 그래.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지만 하마님도 마찬가지고 발전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뭐 시황은 아무튼 그 제가 잘한다라는 건 아무튼 알고 계신데 어쨌든 시황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메리안님 어서 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지수는 어쨌든 내년 3월까지 2600선을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내년도가 아니라 후년 9월까지는 2800에서 넉넉하게 3200까지는 간다. 그러니까 앞으로 2년간의 이 실적장에서 여러분들 계좌가 최소 더블은 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면 조정장에 이제 또 지수가 조정을 받으니까 거기는 뭐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도 많고 취향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저는 이제 이
지금 조정장을 사람에 따라서 다르는데 저는 지금 조정장을 차기 9월 그러니까 7월 중순 이후부터 지금부터 이제 움직여요. 7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게 될 차기 주도주들을 매집하는 기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제 종목들이 그때 개별 종목이 막 움직이기 때문에 단타치고 하는 그런 그 기회로 또 활용하기도 해요.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인데 중요한 건 저는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팔기 때문에 단타 매매는 이제 어깨에 파는 게 아니라 무릎에 사갖고 무릎에 팔고 어깨에 사갖고 어깨에 팔게 되기 때문에 그런 그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이제 매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별로 그 깊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새로운 종목들을 발굴해서 포트에 집어넣고 있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존 종목들은 관리를 잘 하면서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 가는 거고 새롭게 주도주로 부상하게 될 뉴트렌드 또는 신주도주들에 대한 매집에 지금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도 이제 한 두 종목 정도 발굴해서 우리 회원님들도 매집을 해 드렸고요. 사자마자 바로 또 오늘 수익이 많이 났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 어떤 전략으로 갈 거냐면 여러분 선택입니다. 뭐 매매로 대응하려면 매매로 대응할 수 있고 또는 매집으로 대응해서 중기로 보겠다 하는 분들은 또 좋은 기회고 조정이라는 것이 이래저래 여러분들한테 좀 기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네, 알았다. 777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지만은 지수가 이제 고점을 치고 쫙 가게 되면은 저희 방에서 이제 100% 종목들이 막 쏟아집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네, 지금은 뭐예요? 매집 단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타이밍에서부터 한 달 정도가 되면 100% 종목들이 한 적어도 3, 4개 정도는 또 아주 처음 보는 종목들이 새롭게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 강조를 드리고 이게 시장이라는 게 그래요. 한번 에너지가 한쪽 섹터에 몰렸다가 이동이 되는 그런 순간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놓치거나 거기서 기회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흐름들에 여러분들은 잘 대응을 해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혹시라도 이제 상승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있는 종목이 혹시 없는지를 살펴야 되고 그 소진하게 된 어떤 배경이나 근거들을 좀 챙겨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이제 샘플을 두 개를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YIK라는 종목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롯데정밀화학이라는 종목을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얘는 이제 소재 관련 종목이고요. 고가 돌파를 하면서 바닥 확인이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좀 더 상승하는 그런 흐름으로 화학 종목도 전통적인 이제 꿀뚝주죠. 네, 어서 오세요, 증인님. 그다음 요거는 이것도 모두 마찬가지 중국의 투자 관련 종목이고 경기 관련 종목인데 이 두 종목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이제 막 무릎을 지나거나 바닥을 지나는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셨죠? 네, 1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세상승이라고 하면 엄밀히 얘기하면은 유동성 저점이 났던 지난번 3월 저점보다는 거긴 대세 저점이라고 부르고요. 지금부터 실적장으로 상승할 때를 이제 대세 상승장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큰 그림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대저점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대고점, 2년 사이클로 움직이는 이런 그 고점에서 언급을 드렸지만 대저점이 지난 3월에 나왔고요. 이게 이제 2022년 9월에 고점이 나올 거거든요. 20년 3월에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대저점에서부터 대고점까지의 이 구간을 뭐라 그랬습니까? 무슨 추세라 그랬어요? 상승 추세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상승 추세 구간이 이제 진행되는데 보통은 처음에 여기서 올라오는 거는 기술적 반등하고 엇갈려서 유동성 장세일 때는 요거는 대세 상승 국면이라고 보통 부르지 않아요. 대세 상승은 여기서 유동성 장세가 조정이 끝나고 재상승이 시작될 때 여기를 대세 상승이라고 부릅니다. 아셨죠? 1번. 여기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여기 대세 상승이라고 이렇게 부르니까 지금부터는 한 2년 정도가
대세 상승 구간이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이제 미국 증시의 주도주 말씀드렸죠. 테슬라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계속 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종목들이 이제 장을 주도를 하면서 미국 지수, 나스닥 지수를 신고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최근 들어 보시면은, 코스닥이 신고가를 기록하나요? 기록하고 하지 못하나요? 신고가 기록을 잘 못하고 있죠. 1번 1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신고가를 잘 기록하지 못하고 있죠. 물론 오늘 고가를 살짝 돌파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바로 돌파를 했다라 하고 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보면은 종가로는 전고점이 넘어갔습니다. 신고가는 아닙니다. 알았죠? 1번 한번 눌러볼게요. 네. 종가로 넘어간 건 사실인데 신고가는 아닙니다. 그죠? 신고가는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미세하게나마 타겟이 되는 자리는 773 정도니까 앞으로 이제 한 10분 정도 위에는 또 저항선이 남아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건 왜냐하면 코스닥을 지금 끌고 온 종목은 미국처럼 뭐 네이버나 우리 미국의 뭐 테슬라나 또는 마이크로소프트나 또는 뭐예요? 애플이나 또는 엔비디아 같은 종목이 코스닥에 있습니까? 있다 1번, 없다 2번. 비슷한 종목은 있긴 하지만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고 시장을 지배할 만한 종목이 코스닥에 있다 1번, 없다 2번. 네.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영숙이님. 네, 있다 1번, 없다 2번. 없잖아요. 코스닥에 그런 종목이 어디 있어? 코스닥에 그런 종목이 어디 있어요? 눈 씻고 보세요. 여기 애플을 닮은 종목이 있어요. 시가총액 10위 내에 있어요? 없어요? KMW 10위 안에 애플 닮은 종목 있어요? 없지? 없어. 코스닥에. 그 다음 뭐예요? 테슬라 닮은 종목이 있어요? 10위 안에? 없죠? 네. 마이크로소프트 닮은 종목이 있어요? 있다 1번, 없다 2번. 그래. 테슬라 닮은 종목이 한 종목 있긴 있다. 에코프로 비행. 네. 그죠? 그 다음에 보면, 좋아요. 게임주 비슷하다고 쳐요. 네. 게임주 펄어비스 정도 있다고 쳐. 네. 그 다음에 미국의 엔비디아 같은 종목, 넷플릭스 같은 종목, 뭐 비슷한 종목 있다고 쳐. 그러면 중요한 건 지금 미국을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종목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 아마존 같은 종목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미국의 구글이나 페이스북, 네. 트위트 같은 종목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어요? 1번. 미국의 나스닥은 신고가인데 왜 코스닥은 신고가 못 가나요?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 코스닥하고 미국 나스닥은 종목 구성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비슷한 종류의 시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비슷한 종류의 시장이 아니야. 미국 나스닥이, 네. 미국의 나스닥이, 미국 증시를 끌고 다닙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는 뭐가 끌고 다녀? 우리는 바이오주가 끌고 다니잖아요, 지금. 맞아, 안 맞아? 그러다 보니 미국이 신고가를 가도 우리 코스닥은 신고가를 못 가는 거야. 여기에 키워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 산업 발전 흐름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이미 선진화되어 있고, 이 인공지능 사회에 제일 적합하게 이 구성이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 미국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들어요. 나스닥은 신고가인데 왜 코스닥은 못 가나요? 이런단 말이에요. 네, 777 한번 쳐볼게요. 7번. 코스닥은 못 가나요? 당연히 못 가. 코스닥의 구성 종목을 보세요. 가게 생겼냐. 네, 알았죠? 이렇게 깔끔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만약 고가 돌파로 가게 된다면, 저는 뭐 여기서는 노 아이디어고요. 아마도 여기에 바이오의 이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이 합병이 돼서 코스닥에서 벗어나면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가 아마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그러면 저걸 제외하고 나면 이 안에 그 IT주하고 바이오주들의 비중이 거의 얼추 비슷해지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IT주들이 상승을 해서 가게 된다면 이쪽도 좀 같이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앞으로 당분간은 셀트리온 합병 끝나기 전까지는 비슷한 근처에도 못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산업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미국이 무조건 옳다는 건 아닌데 미래산업 인공지능 사회라고 하는 것, 사람이 필요 없고 소수의 사람과 다수의 로봇이 중심이 되는 사회 구성으로 점점점 발전해 간다라는 것이 산업의 트렌드라고 봤을 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 산업은 지금 이 사람이 여러분들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약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헐 하면 좋으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인공지능이 약이 필요 있어 없어? 로봇이 약이 필요하다 1번 아니다 2번 잘 생각하세요. 물어볼게요. 자, 로봇이 고장나면 뭘로 고쳐요? 네. 약으로 고친다 1번. 약이 필요 없지. 무슨 백신이 필요해요. 인공지능 기계인데 무슨 약이 필요해. 참 이분들 봐. 거기에 생물학적인 게 통해요? 무슨 약이 필요해. 이분들 봐요. 인공지능에 약이 필요해? 여러분 화성에 로봇이 인공지능 로봇이 네? 화성에 무인 우주선을 끌고 가고 자원 개발하는데 로봇이 아파요. 로봇이 고장났어. 그럼 뭘로 고쳐요? 약으로 고치냐? 기가 막히죠? 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1번. 실제로 대한민국 인구가 앞으로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여러분 앞으로 대한민국 인구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이것도 몰라요? 진짜. 줄죠. 예, 맞습니다. 약은 사람에게만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 식량, 그렇죠. 식량은 사람이 먹는 거잖아요. 인공지능이 식량 먹어, 안 먹어? 네. 이 깔끔하게 해답이 나오네요. 그죠? 7. 진짜 말 되네요. 말 돼, 안 돼? 앞으로 미래 50년 후에 또는 100년 후에 약 잘 만들어갖고 답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최근에 토요타 자동차보다, 그렇죠. 그래요, 네. 토요타 자동차보다, 테슬라 시가총액이 많은데,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토요타보다 테슬라가 더 높을까요? 그건 뭐냐면, 앞으로 전기차 시장은 점점점 커지고, 토요타가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가솔린이나 디젤 시장은 점점 줄어드는 거야. 똑같은 거야. 인구가 줄어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제약산업이나 바이오 시장은 계속 성장할까요? 어느 순간부터는 성장하지 못하고 쇠퇴할까요? 물어보자. 답이 나와 있죠. 그죠? 맞아, 안 맞아요? 1번. 예. 여러분, 그러면 요즘에 부동산 많이 오르잖아요. 집은 인구가 감소하면 집값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네. 집이 남아도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일시적으로는 안 그래. 왜 일시적으로 안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 제약이나 이런 산업도 지금 드디어 이제 우리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제 은퇴를 해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제가 해당되거든요. 예. 저도 이제 앞으로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뭐 은행 다닌 친구나 이런 친구들 대부분 3, 4년 후에 다 은퇴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저는 뭐 이 일이라는 게 은퇴가 없으니까 그런데 공기업이나 기업들을 보면 은퇴를 시작을 해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늙잖아요. 은퇴를 한다는 것은 이제 노인이 되어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가 되냐면 이제 나이 많은 58년생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몇이에요?
58년생의 같은 경우에는, 그죠? 어때요? 네, 68 이렇게, 맞나요? 62 이렇게 되나요? 58년생이, 그죠? 맞죠? 그러면 53년생 정도 전후면 60 한 5, 6 되잖아요? 1번. 그분들이 막 은퇴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네, 맞습니다. 피닉스님. 이분들이 은퇴를 시작을 하면서부터 고령화 인구가 늘어나고, 그 과정에서 약이 필요하긴 필요하지만, 네, 중요한 거는, 이 베이비부모 세대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 한 20년에서 30년 동안은 노인 인구가 늘긴 늘지만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예를 들면 53년도 50년대 초반생들이 90 정도가 되는 자리가 언제가 돼요? 네. 90 정도가 되는 것은 네. 2040년쯤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때부터는 이 노인 인구들이 그렇게 늘지 않고 조금씩 줄어요. 왜? 돌아가시기 때문에. 7번.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약이나 바이오 산업의 미래는 거기까지예요. 30년 정도. 그리고 이것은 이미 우리보다 전쟁을 먼저 했던 미국이 먼저 올 거거든요. 그러면 한 20년 정도 미국이 15년, 20년 먼저 했기 때문에 일본도 마찬가지고 아마도 앞으로 20년 정도 후부터는 제약이나 바이오 시장이 전체적으로 고령화가 되긴 되더라도 그 선진국을 포함해서 2차 대전, 그 다음에 전쟁을 했던 우리나라까지 해가지고 그게 변곡점을 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령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람들이 오래 살기 때문에 약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그것도 이 사람들이 90살 근처까지 가는 순간이 맥시멈이야. 따라서 2040년에 앞으로 20년 남은 거예요. 그리고 미국을 포함하면 한 10년 정도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머릿속에서 싸한 생각이 들죠. 인구론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 있어요. 주들이 근데 제가 큰 그림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사람의 숫자는 줄어드는 그런 산업으로 사회로 가기 때문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비즈니스들이 나중에 쇠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777 한번 쳐보겠습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뭔 얘기인지 이제 알았다. 거기다가 이번에는 뭐가 왔냐면은 코로나라고 하는 100년 만에 오는 1918년에 있었던 그 스페인 독감 때처럼 100년 만에 오는 이런 빅 이벤트가 이쪽에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분들은 잘 차익을 잘 하고 나오시면 돼요. 그 상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자, 777 한번 쳐볼게요. 네. 7.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시골 가보면 농사 짓는 분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잘 못 살잖아요. 네. 물론 쌀에 대한 소비가 줄고 있지만은 맞죠? 1. 농촌 인구도 계속 줄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 산업의 발전은 거기까지 보고 가야 되고 지금 부동산 정책이 골 때리는 이유도 그거예요. 저는 관료들이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인구적 관점에서 인구론을 잘못 해석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낳은 자식들이 이제 막 집을 살 때거든요. 그분들의 자식들 아까 65이라 그러면 그분의 자식 30살 차이 난다고 생각하면 이제 몇 살이에요? 35 정도 되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막 사회에 들어와서 한 7년차, 8년차 되면 막 집 사기 시작하는 때거든요. 그럼 앞으로 10년 동안에 한국에 특히 서울에 집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못 사게 해버리면 어떡 해요? 환장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알아들었다, 1번. 일시적으로 한 10년 동안은 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일시적이긴 해도. 거기가 고점이라는 거야. 알았죠? 설명되셨어요? 설명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면 방법은 다른 대안을 구해야 되는데 못 사게 만드니까 이게 사다리 걷어찼다 그러고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네, 똑같은 거야. 제약도 마찬가지예요. 제약은 결국은 나중에도 보면 아시는데 부동산 가격하고 거의 일치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보는 거. 물론 이제 제약은 대량 생산이 가능한 그런 sek터라서 집값하고는 좀 다르겠지만은요.
그렇게 보시고, 어쨌든 여러분 잘 해서 수익 난 건 또 잘 챙길 줄도 아는 거고, 그것도 또 투자거든요. 네, 그래서 잘 말씀드리고, 또 새로운 종목이 지금 깨어나고 있거든요. 777. 네. 그래서 경기 관련주들이 깨어나고 있기 때문에 신선한 종목 쪽으로 또 일부 이동을 하면서 비중 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섹터 이동이라 그러죠. 이런 걸 교체 매매라 그러죠. 그죠? 네, 1번. 네, 같은 계열에 있는 종목, A 종목 팔고 B 종목 사는 거는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섹터 간 이동이 진행이 돼야 될 때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괜찮죠? 네. 오늘 시황이 지금까지 봤던 시황과 좀 다르죠? 네. 어때요? 좀 다르다, 1번. 어? 맨날 똑같아요? 알 수 없지, 뭐. 네. 맨날 똑같다고 생각하면.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이제, 네? 맨날 똑같아요. 그럼 영 재미없잖아요. 또 오늘 좀 다르게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코스닥이 미국의 나스닥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에 미래산업 종목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해도 좋습니다. 네. 1번. 우리나라 코스닥에 미래산업 종목이 없는 거야. 신경제 주식이 없는 거야. 코스닥에 신경제 주식이 없는 거야. 네. 미래산업 주식이 없는 거야. 제가 이 얘기를 했다면 사실은 정책 당국자라면 굉장히 뒷골이 서늘해야 돼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이건 아니다. 이건 열심히 새로운 산업을 만든다고 만드는 신경제가 없대. 제가 한마디로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 버렸어. 헐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아니 네이버도 있고요, 카카오도 있거든요.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야 네이버 카카오가 전부가 아니거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를 무슨 정부가 정부 정책으로 육성해서 저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그 정책은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때 이 종목들 인터넷 버블이 불었을 때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서 걔들이 성장한 거지. 무슨 그 육성해갖고 네이버 카카오 생겼다고 착각하면 안 되죠. 제 얘기 맞아요, 안 해요? 맞다, 1번, 아니다, 2번. 그게 뭐 정부가 육성해갖고 네이버가 생겼냐? 네이버가 저렇게 컸냐? 카카오도? NC소프트도? 잘 생각해요. 아니라고 혼자서 있으면 저절로 세상이 변하니까 그런 종목이 최고의 종목이 되면 성장을 한 거지. 우리나라 경제를 앞으로 미래에 끌고 갈 신경질 주식이 없는 거야. 섬찟해야 돼.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우리 반도체 잘하고 있으니까 뭐 대박이라고. 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이 산업정책 열심히 했는데 잘 들어요. 관료분들 들어와 보고 계신 거 알고 있는데요. 이 신경제 주식이 지금 없어. 우리 주식시장을 뜯어봐. 네. 네?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에 NC소프트를 여러분들 육성했어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알았죠? 그리고 우리나라 신경제 주식들을 밸런스를 이렇게 구해보면 없는 부분이, 빵꾸난 부분이 있다고요. 산업 자체가 완결이 되려면 밸류체인 분석이라고 하죠. 여기 이거는 뭐 밸류체인 분석을 한번 해보면요. 산업이 완성이 되려면요. 여기에 인프라스트럭처가 있어요. 이 인프라에 해당되는 게 통신이에요. 근데 5G 있다 콜 우리나라에 있어 콜 오케이. 하드웨어 있어요, 우리나라. 네. 반도체 만드는 회사도 있고요. 네. 알았죠? 컴퓨터 회사도 있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도 있어요. 좋아, 있어요. 하드웨어. 이 하드웨어. 기계죠, 기계. 기계. 이건 망이에요. 알았죠? 고속도로. 이건 자동차. 이 위에, 이 밸류체인이 신경제가 인공지능이 돌아가려면 앞으로 인공지능 사회라 그랬죠. 사람 점점 더 사람같이 없어집니다. 기계가 많은 일을 합니다. 이 위에 소프트웨어가 존재합니다. 운영체제. PC 돌리려면 소프트웨어 없이는 기계만 갖고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소프트웨어 아닙니까? 그죠? 운영체제를 포함해서 워드, 엑셀, 인터넷, 여러 가지, 그림 프로그램, 여러분들 워드 프로그램, 엑셀 이런 것들이 다 소프트웨어에 속해요.
그리고 나서 이 소프트웨어의 위에 올라가는 게 뭐예요? 컨텐츠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 컨텐츠가 제일 위에 있고요. 여기에 컨텐츠와 이걸 결합해주는 솔루션이라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과 관련된 같은 레벨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되려면은 이 솔루션이 최고조로 잘 발달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솔루션 만드는 애들이요. 이 소프트웨어를 어디 걸 쓰냐면 전부 마이크로소프트 걸 써요. 예를 들면. 여기가 텅 비어 있는 거야. 그럼 지금 우리나라 솔루션 있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컨텐츠 힘으로 살고 있는 거야. 우리 미국 애들이 우리나라까지 솔루션 파고들지 않아서 그렇지. 소프트웨어 기반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통째적인 관점에서 이걸 이렇게 보니까 나름 그래도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 여러분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옆으로 살짝 누워 보세요. 누워 보면 이렇게 돼. 이렇게 한번 그려 보면은 여기까지는 우리나라가 존재해요. 망도 있고 하드웨어도 있고 5G 통신도 있는데 여기가 없어 통째로. 그래서 이게 전부 미제야 미제. 여기 컨텐츠 아무리 좋은 거 올려봐야 답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건 이걸 통틀어 가야만 최종 단계에서나 나타나는 솔루션적인 개념인데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개는 구멍이 나 있다고 이렇게. 미래에도 우리가 그 인공지능 산업 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최고가 될 수 있을지 여부에서 굉장히 저는 불투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우리가 육성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헐 한번 쳐보겠습니다. 할 말은 있죠. 육성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노력 안 했다는 것은 아닌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축구가 딴 거 다 되는데 잘 들어요? 딴 거 다 돼. 수비도 되고 미드필더도 돼. 근데 이상하게 골을 못 넣어. 그리고 우리 팀이 강해요? 안 강해요? 강하다 1번, 안 강하다 2번. 근데 이상하게 골을 잘 넣는데 수비형 미드필더는 잘하는데 패스를 뿌려주는 소위 공격형 미드필더가 약해. 그럼 요게 빠져버리게 되면 골도 못 넣습니다. 7번. 그래서 스트라이커는 이동국이 내려와 수비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이해됐다 1번. 이 시스템 밸류체인이라는 것은 축구팀을 생각하면 돼요. 수비만 됐다 강하면 뭐 하겠냐고요. 그런 팀은 허접이에요. 지금은 그나마 여기에 미드필더를 공격형 미드필더를 예를 들어 미국이라는 나라에 수입을 해서 쓰지만 이거 걷어가면 야 수출 안 해 그러면 어떡할 건데. 수출 안 해 가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이 미래산업의 선정을 할 때 잘했어야지 그러니까. 1번. 근데 미래산업이 사람이 줄어들게 되면은 시장이 줄어들게 되는 바이오나 제약에 이거 있어야지 물론 없으면 안 돼요. 우리도 제약 자급해야 돼. 근데 그걸 안 하는 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산업의 밸런스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알았죠? 이것만 키운다고 우리 소프트웨어가 강해져요? 강해진다 1번 택도 없다 2번. 네. 아셨죠? 요거는 여러분들 다 이해할 수 있고 상식적으로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야. 그리고 우리 고령화되고 그러니까 우리도 제약 자립을 해야 돼. 그걸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니대. 밸런스가 필요하대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제조업에 강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 약할 것 같으세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우리는 무려 7,000년을 이어온 7,000년이라는 역사가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강한 나라를 공통점을 보면 역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역사와 문화. 이것의 길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알았죠? 7번. 그래서 대부분 소프트웨어 기반 그 언어는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영어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렇지만 이 영어 기반이 됐어도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와 문화와 특히 언어의 이 깊이는 우리나라 언어의 깊이가 영어보다 얕다고 결코 얘기할 수 없습니다. 777 해서 육성을 하게 되면 당장은 힘들겠지만 20년 후, 30년 후에는 소위 마이크로소프트에 필적할 만한 물론 그때 사이즈가 많이 차이 나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대안은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죠? 7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어가 영어를 갖고 기반으로 지금 일단 애플이나 이런 회사들이 맥킨토시 그런 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소프트웨어에 뒤지고 있다. 언어 턴만 할 게 아니고 이거 육성하려고 노력해봤어요. 노력 별로 안 했어. 여러분들 심지어는 하수인 우리보다 신산업에 대해서 하수인 일본의 경우에도 소프트웨어 교육에 잠시만요. 네, 들리시죠? 네, 잠시만요. 네, 지금 뭐 전화가 와서 자, 들리세요? 1번. 여러분 초등학교 가면 우리 그 소위 소프트웨어 그 교육하는 시간이 있어요. 네. 네. 흉내뿐입니다. 이게 흉내. 근데 일본 애들은 우리보다 더 터프하게 해요. 네. 너무 이런 거 보면서 야, 이것도 혹시 무슨 나라의 미래를 놓고 하는 건데 이걸 갖고 또 자기 이익을 생각하고 결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 제가 해보기도 해요. 네.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뭐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고등학교 동창들이 이제 정부에 많이 있습니다. 네.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8명인가가 행시 패스에서 있기 때문에 뭐 재경부에도 있고 또 제 개인적으로 친한 친구는 이제 그 중학교 동창이기도 해서 거기에 또 거의 차관복급 네, 국장은 지났고요. 차관복급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원장으로 있는데 이게 뭐 당연히 다 연구하고 준비해서 했겠지만은 여기에 무슨 나라의 미래를 놓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 소프트웨어는요. 한국의 앞으로
우주 시대에서 살아남을까 말까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에요. 알았죠? 물론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하드웨어도 잘 만들고 소프트웨어도 잘 만들고 네, 그죠? 컨텐츠도 잘 만들고 솔루션도 잘 만들고 이럴 수 없어요. 그거 제가 알아요. 그러나 최소한의 우리나라의 틀을 끌고 갈 수 있는 정도의 소프트웨어와 솔루션은 가야 되고, 미래 인재라는 것은 결국은 로봇과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라는 게 소프트웨어를 잘 다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777 한번 쳐볼게요. 그래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사실 삼성도 늦은 거예요. 이 소프트웨어 교육과 관련해서 이게 중심이라는 것을 알고 진행을 했었어야 될 시점은 90년대 말, 그러니까 적어도 2000년이 넘어서는 이걸 진행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늦었어요, 우리가. 알았죠? 7번. 미래가 어둡다가 아니라 늦어도 괜찮아요. 왜? 저는 우리의 저력을 믿거든요. 하면 되거든. 근데 안 하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안 하니까. 7. 하면 돼요. 정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어요.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우리에는 숨겨진 우리의 저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언어는 7000년을 넘었고요. 네, 알았죠? 우리의 문화도 7000년을 넘었어요. 여러분들은 4000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 저는 그런 역량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여러분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그 소프트웨어 쪽에서 왜 예전에 루센트 테크놀로지라고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루센트 테크놀로지라고 있었어요. 지금 없죠. 네, 루센트 테크놀로지라고 있어요. 이 회사는 이제 통신회사지만, 결국 통신회사라고 하더라도 이게 소프트웨어입니다. 솔루션 회사입니다. 우리 교포잖아요. 네.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네. 777. 기본적인 잠재력 다 갖고 있는 게 우리 안 해본 거야. 안 하고 또 이걸 키워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이 없었던 거예요. 알았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되는데, 어쨌든, 제가 이 코스닥 시장은 우리의 미래 산업을 넣어 놓으려고 한 그런 시장이잖아요. 7번. 코스닥 시장은 우리의 미래 산업들을 여기 넣으려고 했잖아요. 1번, 7번 제 얘기 맞잖아요. 네. 맞잖아요. 여러분들 저거 잘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코스닥에 있다가 거래소로 도망가지만 미국은 나스닥에 있으면 그냥 꾸준히 나스닥에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고 있다, 1번. 도망가는 것도 문제예요, 이게. 야, 등록은 여기서 했다가 이리로 가냐? 웃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거래소에 가 있는 종목들 중에서 네이버 이거 원래부터 거래소 종목 아니었다고요? 네, 카카오 원래부터 거래소 종목이었어요? NC소프트 맨날 이거 원래부터 거래소 종목이었어? 아니라고요. 셀트리온 원래부터 거래소 종목이었어? 아니라고. 7.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보니까 산업 정책은 그냥 짬뽕이고 개판인 거야. 네. 그래서 사실은 코스닥을 원래 만드는 것은 미국의 나스닥을 따라서 만들려고 했으면 그러면 끝까지 거기에 맞는 정책을 펴야지. 중간에 바꿔놓으니까 여기서 다 도망가고 여기는 이상한 종목만 남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결국 미래 산업을 타겟으로 만든 거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뭐 그렇게 다시 데리고 오라는 뜻은 아니고요. 안 데리고 와도 상관없는데 지금까지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어떤 산업 정책은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제가 뭐 옳겠습니까? 제가 잠깐 지금 코스닥 시장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미국의 나스닥은 신고가에 들어갔는데 우리 코스닥은 신고가에 못 갈까요? 라는 의문은 미국하고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왜? 종목 구성이 다르고 산업 구성이 다르다. 자, 되셨으면 777 말 된다. 7. 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괜히 엉뚱한 데 가가지고 나스닥은 신고가인데 우린 못 간다고 찡찡거리지 말고 메롱메롱 하지 말라고요. 현실적으로 당연히 다른 시장이라고요. 같지도 않고 처음에 시작할 때야 비슷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목표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경우에는 작은 회사들이 올라가는 소형주 시장? 요 정도 전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죠? 미국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사실 주도주의 변화를 얘기하면서 요걸 얘기한 것은 뭐냐면
미국의 그 나스닥 시장이 신고가를 가면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장에서 사실 우리는 약간은 소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번, 7, 그래서 섭섭해하지 말라고. 예. 우리나라에도 관련한 종목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산업 기반이 그쪽에 워낙 약하기 때문에 걔네들 간다 하더라도 그림의 떡이다 이런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는 따라가는 종목들이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잘하는 섹터가 돌아옵니다.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사실 그겁니다. 알았죠? 777. 그래서 첫 번째 파동 쪽에서 인공지능 관련한 쪽에서 종목들을 다 못했지만 인공지능이 가려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핵심 하드웨어로 컴퓨터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스마트폰이나 단말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서버가 있든지.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바로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우리가 잘 만드니까 그 단계에 가서나 우리 증시가 미국 증시와 함께 갈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네. 그래서 눈앞에 보고 있는 YIK라는 종목이 오늘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알았죠? 이제 이해되셨어요? 1번. 이제 뭐 실망하라고 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미국은 나스닥이 엄청나게 강한데 우린 못 가요. 이런 거를 느끼셨다면 현실적인 인식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우주 시대에 우리 후손들이 더 잘 나가려면 기본적으로 우리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육성과 발전이 없이는 결국 최고가 되지 못할 것이다. 맨날 그냥 하청업체 역할밖에 못하게 될 것이에요. 알았죠? 그리고 중국도 이걸 알고 미국도 이걸 알고 일본도 이걸 아는데 일본이 예전에 그래서 뭐 여러분들 잘 아는 노트북 만들던 애 도시바라든지 히다치라든지 이런 애들이 막 OS도 만들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르시지만 우리 삼성도 OS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막 그랬습니다. 알았죠? 알았죠? OS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때는 그냥 이제 제품부터 만들려고 들이대다가 쳐맞은 거죠. 네. 웃어보겠습니다. 네. 알았죠? OS 한번 제대로 만들려면은 10년, 20년을 투자할 수 있는 먼 호흡에서 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개별 기업에 하다가 만들다가 자빠진 겁니다. 네. 7번. 이것은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개별 기업이 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니라 개별 기업이 해야 될 부분과 정부가 해야 될 부분을 나눠서 진짜 치밀하게 좀 계획을 잡아서 한국에 100년대계가 달려있다, 1000년대계가 달려있다라는 생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얘기해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한나라 때 고조선이 박살난 이유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전 그렇다고 생각해요. 한나라 때 중국이죠. 한나라가 큰 나라 아니었던 걸로 보이는데 한나라 때 우리 조선 그때 진짜 조선이죠. 고조선이 여기서 다툼에서 밀려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철기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1번 조선은 청동기를 쓰고 있는데 얘는 철기를 수입을 해가지고 기술을 배워갖고 이게 먼저 앞서 나가니까 똑같은 칼을 하나는 청동으로 된 칼을 갖고 있고 하나는 철로 된 칼을 갖고 딱 부딪혔는데 딱 부러진단 말이에요. 네. 웃어보겠습니다. 똑같은 거야. 소프트웨어도 이렇다고요.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되는데 미국 애들은 그렇게 앞서가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따라다니다 보면 청동기와 철기의 싸움에서 박살나는 것처럼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야. 알았죠? 그래서 항상 이 정책을 생각할 때 당장의 인기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보면서 큰 호흡에서 가면 역사는 그런 소위 정치인을 기억해 줍니다. 네. 7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당장 인기도 중요하지만, 저는 인기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런 호흡에서 갈 때 중요한 그런 결정을 내린 존경받는 리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영숙이님 아까 이제 하나 물어보셨는데, 뭐 SK는 그게 이제 SK 바이오팜과 관련해서잖아요. 네, 그 종목은 그런 모멘텀이 다시 또 단기적으로 생기겠어요. 네. 매도하라면 매도하지 왜 버텨가지고 그래. 뭘 힘들어요, 힘들기는. 네. 예? 뭘 어째요? 매도해야지. 네. 뭘 어째요? 네. 예? 매도해야지. 할 수 없어요, 그 정도. 뭘 까지 간다 그랬어야 익절 라인 두고서 이탈하면 때려야지. 매도하라고 얘기했잖아요. 1번. SK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가지 다 얘기했을 건데. 근데 요거는 요렇게 생각해요. 이 바이오로지스, 네, 네, 여기까지 가요. 가는데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불가피했었어요. 여기까지 되돌렸고 올라오면 파세요. 알았죠? 1.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면? 1번. 안 갈 것 같아요? 간다고 보면 기다려요. 좋은 종목이니까. 알았죠? SK는 이 두 가지 모멘텀이 있어요. 네, 가면 때리라고. 아직 이게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야. 뭘 감사해요, 감사. 네. 이게 제가 두 가지 얘기했다고. 이탈하면 비중을 축소하세요. 네,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SK 그 케미칼이나 SKC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SK 바이오팜 상장과 관련해서 본인이 낙관적으로 생각했으면서 1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1. 네. 뭘 물타기를 해요. 올라오면 팔아. 이게 주도주 아니야. 네, 알았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네. 중기적으로 보시면은 거기까지 가요. 알았죠?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종목 진단이 아니라 영숙이님 오자마자 들이대서, 네,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네. 네,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이오팜 상장이 이쪽에 모멘텀의 한계예요. 다시 또 기간 조정이 힘들면 어떡하라고요? 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본인 생각을 얘기해봐.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장은 이제 새로운 종목들, 신고가 종목들이 있어요. 네이버 같은 종목들. 자, 잘 들리면 1번 1 쭉 눌러보겠습니다. 영수님 그러면 꼭 우리 회원 같다. 네? 우리 회원 같아요. 네. 회원 아니야. 네. SK 저희 없어요. 어, 자, 보시면 이 네이버가 있어요. 이 네이버가 앞으로 더 갑니다. 가는데 제가 판단하는 관점에서는 8월 말 9월 초예요. 8월 말 9월 초. 알았죠? 여기가 한계점이 가서 그때부터는 잘 안 갈 걸로 봐요. 알았죠? 알았다. 1번. 네. 네. 그러니까 34에 파세요. 그때 오세요. 알았죠? 그리고 뭐 그 종목 몰빵했어요. 왜 그래요? 1번. 왜 종목을 몰빵하고 그러셔? 네. 아유. 네. 올라오면 나중에 팔아갖고 오세요. 알았죠? 네. 이거는 SK 바이오팜 이슈로 인해서 빠진 거예요. 네. 그리고 이벤트 때문에 빠진 거고 2주 정도 빠졌으니까 저 종목은 오늘 올라온 롯데 정밀화학이나 이런 종목처럼 다시 이제 경기 관련주로 올라올 거거든요. 그 자리에 오면 파세요. 한 6개월 걸리겠죠. 그때 6개월 후에 가입하세요. 알았죠? 주식은 손실 안 내고 나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알았죠? 네. 자, 그러면 이 네이버는 이제 신경제 관련 종목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야? 카카오. 신경제. 그래서 이 종목들은 9월 정도까지 이제 언택트라는 그런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은 그런 종목들이에요. 근데 아마도 미국의 코로나나 이런 문제의 흐름으로 봐서 이번 분기, 그러니까 9월까지의 분기가 6월부터 9월이잖아요. 1번 7, 8, 9가 9월, 이게 3분기잖아요. 3분기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3분기. 맞잖아요.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나오게 되는 이런 카카오나 네이버나 또 미국의 아마존이나 또는 뭐 이런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종목들의 실적이 3분기가 아마 최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백신이 들어오게 되고 또 이제 코로나 확산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는 뭐 미국 정도만 사실 통제가 되면은 다른 나라는 통제되든 안 되든 상관없거든요.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들, 인도나. 알았습니까? 1번. 네. 그렇게 돼서 후행 지표 중에서도 의미 있는 나라는 미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쪽 종목들은 아마 9월 정도 언저리까지 정도가 어느 정도
그 고점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더 가는 그런 그림이니까 이거는 제가 신고가 주도주라고 얘기를 했었죠. 고점을 신고가 중이지만 계속 가는 종목들 또는 이거를 지속 주도주라고 했죠. 네, 지속 주도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도주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게 신고가를 가는 지속 주도주하고 새롭게 이제 더블 바텀을 치고 돌아서는 주도주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저점은 나오긴 했으나 완만하게 오르다가 다시 이러다가 여기 최근 이 정도 자리부터 살살 움직이기 시작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요게 바로 삼성전자와 반도체 관련 종목 5G 이건 중국 투자 관련 종목이고요. 그다음 밑에는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엔터나 게임이나 또는 엔터나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1번 이건 소비 관련 종목들이고 중국 경기가 좋으니까 중국 투자 정부가 투자 집중적으로 하는 게 미래산업입니다. 근데 이 미래산업에 투자를 해도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수혜를 못 입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라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뭐가 있습니까? YIK죠. 얘기했다 1번, 안 했다 2번. 맞잖아요. 정확하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1번. 대답. 정확하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 거예요. 1. 쭉 눌러보겠습니다. 네. 1번.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5G 관련 종목들에서도 저는 이제 통신 칩 관련 종목을 소개를 드렸는데, 뭐 다른 종목도 가겠지만은, 이 종목이 이제 여기 본격적으로 고가 돌파하고 가고 있습니다. 111 한번 쳐볼게요. 그죠? 이거는 지금까지 오르긴 올랐어. 많이는 못 올랐어요. 여기는, 하림치킨님. 여기는 주식을 사라 파라는 자리가 아니에요. 7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7번. 저는 여러분 원래 질문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시황, 그 다음에 주도주, 그리고 주도주로 잘 갈 종목에 대한 샘플,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하는 거고, 사라 파라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원님들한테 사라 파라라 해야지. 이게 벌써 말씀드린 지가 제법 한 일주일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알았다. 1번 한번 눌러볼게요. 고가를 보통 돌파하면은 사도 됩니다만은,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죠. 사고, 또 나중에 올라가면은 입 싹 닫고 있고, 조정이라도 받으면 와가지고 득달같이 안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바에는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순수한 팬들이시기 때문에 아이디어 정도만 드리는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샘플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알았다 111 추천하셨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저 추천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요거는 일주일 전에는 YK를 추천을 여러분 사세요라고까지 했습니다만은 추천이란 말은 없어요. 방송에서도 소개를 할 뿐이지. 그리고 소개하고 제 포트에 넣을 뿐이지 추천해 본 적이 없어요. 알았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중에서 지금 이제 주도주들이 쭉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LB 세미콘도 아까 에로틱 안에 있습니다. 웃어보겠습니다. 에로틱 안에 이런 애들이 지금 쭉 드러나서 나타나서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중국의 반도체 투자와 한국의 반도체 투자가 맞물리면서 제가 이 반도체 시장의 아마겟돈 전쟁이, 투자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랬더니 그걸 받아서 똑같이 쓰면 쪽팔리니까 신문 기사에 반도체 아마겟돈이 어떻고 투자 아마겟돈이 어떻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기사 보신 분 1번 그거 벌써 제가 한 달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이 이제 중국도 투자를 하게 되고 한국도 투자를 하고 미국도 투자를 할 것이기 때문에 대만도 이런 반도체의 장비 소재 부품 종목들은 앞으로도 추세적인 상승이고 얘네들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시작은 여기서 했는데요. 아니야. 이거는 기술적인 만등이고 진짜 시작은 여기서부터예요. 설명되셨어요?
여기까지는 기술적 반등이고 진짜 시작은 여기서부터예요. 여기 또는 여기서부터예요. 알았죠? 설명되셨어요? 여기서부터가 진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알았죠? 처음에 올라올 때는 잘 몰라요. 지나놓고 보니 여기가 시작이었지만 우리가 인식하는 자리는 여기부터예요. 여기부터가 진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알았죠? 여기까지 정리를 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도 이제 뭐 여러분들 소위 게임주라든지 또 컨텐츠 관련 종목들 중에서 움직임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 관련 종목들 쪽에서는 이제 게임주들의 움직임을 계속 여러분 눈여겨보시고요. 그쪽에 이제 좋은 종목들, 뭐 제가 방송에서 잠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도 있는데, 여기 지난번에 제가 그 웹젠을 사보세요라고 한 거 기억나시는 분? 게임주 중에는. 이날 1번 1 웹젠을 사보세요. 게임주 중에서는 혹시 기억나시는 분 1번. 아, 이렇게 오른 걸 사요. 이 윗꼬리 하단에서는 사는 겁니다. 내일부터 또 갈 건데요. 네, 혹시 갖고 있는 분 2번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돌고래님. 네, 잘 하셨고요. 목표치 사임당님 사셨는데, 사임당님, 저희 방에 신사임당님이라고 계신데, 네, 이분은 또 그냥 사임당님이네요. 네. 그리고 뒤에 있는 S는 뭐예요? 네, 사임당 셀이에요? 노란 풍선 셀? 사임당 팝니다. 이건 아니죠? 네. 농담입니다. 왜 S를 붙였어요? 네. 복수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이제 중국 엔터주들 쪽에서네. 그렇죠. 네. 엔터주들 쪽에서 이렇게 보면, 제가 뭐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게임주고요. 뭐 판호가 열린다든지, 중국의 이제 시민 주석이 뭐 8월 중순에 온다든지 이런 루머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거와 연관돼서 관심 있게 보고, 이 게임주의 대장주였던 NC소프트가 이제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기는 부담스럽잖아요. 1번 이거 사기 부담스럽잖아요. 많이 갔잖아요. 이렇게. 많이 갔잖아요. 그죠?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그럼 지난 3월 달에 있던 자리가 55만 원에서 100만 원 갔기 때문에 거의 80%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러우니까 이쪽 섹터가 1등주와 이렇게 신고가를 가고 관리했는데 부담스러울 경우에 항상 시장은 2등주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2등주를 찾는데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이걸 달고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알았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도 제가 말씀드린 적 있어. 네. 그래서 혹시 웹젠을 갖고 있는 분들도 뭐 수익 극대화는 여러분들 꼭 잘 하시기 바라고요. 여기는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드리는 그런 그 동네라 순수한 그 시황적 관점에서, 그리고 어제 이 시황을 통해서 어제 미국이나 유럽 증시가 빠지지만 미국 증시가 빠지긴 빠지겠지만은 우리 증시는 오늘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을 겁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린 적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1번? 기억나시는 분 1? 네, 너무 겁먹지 마라. 이게 엊그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되돌리는 거고, 목요일날 이제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제 종가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내일 혹시 아침에 갭으로 떴다가 내려오면은 코스닥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보합선을 기록하는 자리부터 반등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 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1번? 혹시 아침에 갭으로 떠서 떨어지게 되면 코스닥 기준으로, 왜 코스닥 기준이라고 얘기했는지도 궁금하시죠? 왜 코스피가 아니라. 왜냐면 내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거래소 지수를 갖고 애들이 장난을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깊은 뜻이. 그래서 코스닥 지수를 기준으로 갭으로 뜨더라도 보합선 정도가 지난 자리가 여러분 매수의 포인트가 될 겁니다 했는데, 진짜로 오늘 종가에 코스닥이 좀 올랐죠. 그죠? 맞아요? 근데 코스닥 지수를 기준점으로 삼지 꼭 코스닥만 매수하라는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주도주들을 계속 사는 그런 기회가 되면 될 것이고요. 1번 한번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이 방송을 하는 시간 동안에 나스닥 100종 선물 지수는 플러스가 나버렸고요. 중국 상해 지수 1.74% 상승 마감을 했고요. 어제는 시작할 때 닥스 지수가 쳐맞아가지고 막 빠져갖고 난리 쳤잖아요. 1번
근데 오늘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0.4 정도는 뭐 마침에 갭으로 아까 떨어졌다가 낙폭을 줄이고 있는 그런 구조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그 관점에서 보면 오늘 미국 증시는 뭐 낙폭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수 전망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자리는 제 시황뷰는 한 달 정도간의 그 기간 조정 정도를 끝내고 지수 자체가 다시 상승하면서 고가 돌파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2200포인트 돌파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7번, 네. 2200포인트를 이 주말이나 다음 주 정도는 통과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돌파되면 코스피 지수는 적어도 내려오지 않고 계속 2200선 위에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내용상으로 오늘 종목들이 올라오는 종목들이 보면 최근에 이제 소위 조금 여러 가지 SK 바이오팜의 상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쪽의 이슈들이 좀 집중되는 경향들이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진짜 데이터에 의한 장세, 실적에 의한 장세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실적에 의한 대세 상승장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에 펀더멘탈이 자신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중국 관련 소비주나 또는 중국의 투자 관련 종목 중에서 반도체 또는 OLED 등에 대한 장비 소재 부품과 5G 이런 종목들 갖고 있다 그러면 또 일부 전기차 관련 종목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번 상승장에 시고가가 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네. 자, 777 한번 쳐볼게요. 네. 그리고 제가 약간 짜증나는 거는 이 독일 애들이 제 시황 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웃어보겠습니다. 네. 독일 애들이 한국말 어려운데 꼭 제 시황을 듣고 잡아 땡기냐고 환장하겠네. 웃어보겠습니다. 네. 분명히 마이너스였잖아요. 1분 만에 잡아당겨갖고 플러스 만들어놨잖아. 네. 쭉 한번 웃어볼게요. 네. 좀 안 그랬으면 좋겠. 네. 뭘 웃음이 안 나와요. 영숙이님 참 징한 분이다. 네. 올라온다니까? 네. 보따리까지 내놓으라 그러네, 아예. 예? 남들이 보면 우리 회원님인 줄 알겠다. SK 없다니까요.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상승을 해서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요. 이거는 보통 이제 이 닥스가 이렇게 오르면 반드시 네, 그러니까요. 우리 회원님 아니세요. SK는 저 근처에도 안 가는 종목이에요. 알았죠? 네. 그런 종류는 안 키워. 네. 무슨 그 얘기만 알고 계시면 돼. 그런 종류는 아예 안 키워. 알았죠? 네. 장기적으로 갈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보통 이렇게 나오면은 뉴스가 나와요. 1번 한번 눌러볼게요. 네. 1번 한번 눌러볼게요. 네. 뉴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뉴스가 나와가지고, 네, 뉴스가 나오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블로그를 한번 가보면 헤드라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여긴 없고요. 유로피언 스탁, 네, 없어요, 여기. 그 다음에 저쪽을 보겠습니다. 마켓와치 쪽을 한번 가보면은, 네, 한번 볼게요. 네. 아직 뉴스 모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건 없고요. 네. 들리시죠? 네. 좀 더, 이따가 보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이제 유럽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제일 유명한 언론은 이쪽에는 FT 파이낸셜이라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라고 있어요. 알았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서비스 하지 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를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나올 거예요.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예, 이 얘기입니다. 유럽의 스티뮬러스라고 그러는 것은 이제 부양책이, 네, 네, 또 강하게 될 강하고 협조적으로 잘 진행될 것이다라는 얘기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고, 분데스방크는 이제 독일 중앙은행입니다. 예, 본들을, 예, 채권을 계속해서, 매수를 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유럽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강력한 재정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일단은 나와 있는데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직 이 재료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제 판단을 조금 더 데이터를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미국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제 중국 증시가 1.7% 상승을 했는데, 과거에도 이 유럽 증시는 항상 중국 증시 움직임에 굉장히 민감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미국보다도 훨씬 더 민감하게 움직였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 증시의 흐름에 동조하는 경향을 특히 경기 흐름에 많이 동조했던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나스닥 100 선물 지수도 이제 플러스 반전을 해서 0.4% 올라 있고, 닥스도 플러스가 났기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 반등이 나오면 내일도 우리 증시가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번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비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분명히 밝혀두는데 북한에 만남을 요청한 적은 없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거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요. 어, 이거 답 안 나와요. 1번 한번 눌러볼게요. 네. 1.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이제 임기 5개월밖에 안 남은 대통령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네. 그거 기대하는 게 좀 이상한 거죠. 네. 그렇잖아요.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경협주는 제 판단으로는 여기에요. 2023년 1월부터 5월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나온 첫 번째. 자, 7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네. 알았죠?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고, 그 다음 해죠.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보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오늘 시황 들으시면서, 여러분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제는, 고가에 있는 종목들은 따라가기 불편하잖아요. 네. 1번, 네, 고가에 있는 종목들은 따라가기 불편하고 9월까지 정도까지 소위 코로나 수혜주들이 좀 간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다시 매수를 하고 진입해야 되는 것은 경기 관련주, 실적주, 우량주 쪽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그 중에 중심이 이제 중국 관련 수혜주들, 중국 소비 수혜주들, 중국 투자 수혜주들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게임이라든지 또는 반도체, 5G, 전기차 이런 종목들을 제가 정리 좀 해드렸고요. 시황이 깔끔하게 머릿속에 정리가 잘 되시죠? 1번. 정리되시죠? 1번 한번 눌러볼게요. 네. 그래서,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할 수 없고요. 네. 정리가 되시죠? 그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산업 정책도 방향 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교육이나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가 적어도 제가 판단하는 관점에서는 다음 정권에서는 나오게 될 거다. 이번 정권에는 뭐 그렇게 많이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 진행한 거를 마무리하기도 바빠요. 네, 제가 많은 거 기대 안 해요. 네. 그래서 바이오라 제약을 육성하기로 했으면 거기 성과를 얻는 거 이런 것까지는 뭐 충분히 또 해야 되고, 한 정권이 마무리되면 그 다음 정권에서 또 새로운 산업 방향을 잡아서 잘 투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제로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너무 떠 있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보면서 이 부동산에 대한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 조급하게 생각할수록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 네, 7번. 그리고 지금은, 그 부동산 수요가 앞으로도 대략 10년 정도는 계속 매수 우위 시장이 진행이 될 것이다.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정책을 펴라. 가만히 놔두면 10년 후에는 오히려 지금 예를 들면 매수의 장세를 결 극복하려면은 공급을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공급을 찔끔하니까 문제인 거야. 수요를 찾아보면 돼요. 네, 숫자를 찾아보면 된다고요. 제2 베이비 부머 세대. 그러니까 대략 53년으로부터 역산을 하면은 83년도 이후 들리시죠? 1번 53년으로 역산을 해보면 53년에 30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낳은 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추가로 30을 더하면 60년 정도가 되죠. 그러면 2013년이 나옵니다. 그럼 2013년부터 대략 15년 정도를 계산을 하게 되면 아마 2022년 정도, 2013년이니까 2028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7, 8년 정도 저는 소위 수요 우위에 부동산 시장이 진행이 되니까 그걸 충분히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엔 또 부동산 수요가 확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것까지 감안한 정책이 나와야 진짜 정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아마 그렇게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네, 7번. 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네, 저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쪽이고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그 땜질로 처방해갖고 해결이 나는 게 아니야. 무조건 수요 우위예요. 그 계산해 보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대학 입학 학력고사를 칠 때 같이 시험을 봤던 사람들이 한 63만 정도 되거든요. 뭐 역산을 해서 대충 보면 대학 가는 친구들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때 당시 한 80만 정도 전후가 태어났다고 보면 절반으로 나누면은 1년에 대략 30만 채 정도 전후가 계속 수요 우위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걸 역산을 해서 매년 30만 채를 공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7번. 네, 777 한번 쳐볼게요. 네. 계산이 나와요. 매년 30만 채를 공급을 하셔야 돼. 예. 그게 계량적으로 계산이 안 돼서 예를 들면 거기에서 계산을 잘못해서 예를 들면 20만 채를 만들었다. 그러면 10만 채가 맨날 부족한 거야. 그러면 그게 가수요가 돼서 세상을 다니면서 부동산 가격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계산도 좀 제가 대충 계산해도 안 맞을걸요. 7번. 제가 대충 계산한 게 맞은 거야. 네, 앞으로 그러니까 28년 정도까지는, 대략, 한 해에 한 30만 제 정도가 계속, 수요 우위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매년 30만 채가 만족된다는 한에서 신규 수요가 그렇게 나오니까, 만약 지난해 30만 채를 공급하지 않았다면, 20만 채였으면, 또는 10만 채밖에 공급을 안 했으면, 20만 채가 떠돌아서 내년에는 50만 채가 되고, 후년에는 30만 채를 더해서 80만 채가 되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요. 그것도 개선 못하면 정책할 자격이 없는 거야. 맞아요. 이해되셨어요? 이거는 수학의 문제가 아니라 산수의 문제야. 네, 이치의 문제이고요. 인구론. 네, 부동산 정책의 기본은 인구론이야. 그게 안 됐다 그러면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네,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힌트 드린 거야. 알았죠? 제가 얘기한 게 100번 맞다, 1번. 네, 100번 맞다. 계산을 해보세요. 1년에 태어나는 게 80만이야. 그러면 남녀 골고루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50만 채 정도인데, 30살까지 다 못 살아요. 1번. 그래서 거기 한 60% 정도만 집을 가질 수요라고 생각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 30만 채 정도 공급은 계속 있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걸 지금 정부에 있는 어떤 누구도 한 번도 발표한 적이 없다는 거. 제가 기가 막히는 거야. 거기에 가방 끈긴 분들이 엄청나게 많으신데 미국에서 박사학위학 3개씩 받은 분도 계신데 그래 안 그래? 1번.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야, 이게 집단 무의식인 건지
아니면 집단으로 그걸 무시하고 가고자 하는 것인지. 네, 이거를 3년만 누적을 시키면은 집을 사겠다는 가수요가 100만 채 정도 되면은 시장에 아직 거덜이 납니다. 네. 이해되셨어요? 우리 주식으로 따지면 상한가 들어가는 거야. 콜! 그 계산이 잘못돼서 그래. 네, 명확하게 해답 드렸어요. 1번. 네, 해답 드렸어, 안 드렸어요? 네. 뭐 본인들 생각이야. 그 가수요들이 결국 10년 정도가 지나면 다시 수요가 줄어들게 되니까 그때 사면 되지 않겠나 여러분 생각하지만 그건 또 그때 가서 문제이고요. 네, 아셨습니까? 7번 한번 눌러볼게요. 네. 그리고 서울과 경기가 전체 반이니까 서울 경기에 적어도 있어야 될 집의 수요는 연간 단위로 15만 채에서 20만 채는 매년 공급이 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된다는 사실이야. 그리고 지금까지 공급이 안 됐던 숫자까지 포함하면 어느 한 해는 50만 채 가까이 공급이 있어야 지나갔던 수요들을 제압할 수 있는 정도의 공급이 될 거라는 거죠. 이거는 경제학에 나온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777 맞죠? 제가 힌트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거처럼 정책이라는 게 한 방에 답을 못 구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기억나시다시피 마스크 문제 때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부 미 사례를 들이면서 그렇게 하면 된다. 수매를 해서 해결을 하면 마스크를 안 파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해소할 수 있다. 파는 놈이 안 팔려고 그러는데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전량 수매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팔긴 팔아야 되거든요. 못 팔게 해버리면 정부의 수매로 팔 수밖에 없거든요. 단 그냥 뺏어오는 게 아니라 적정한 마진을 보장하면서 진행하게 되면 골고루 마스크를 나눠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똑같이 부동산 정책도 이 뼈대를 그 속안에 있는 뼈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사람 좋아요. 왜? 여러분들 자녀하고 다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고 네, 부족한 아파트를 놔두고 백날 수요를 잡겠다가 때려잡아봐야 답이 안 나옵니다. 가수요가 계속 돌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너무너무 당연한 이치인데 그걸 놓쳤던 거야. 너무 쉬워서 놓쳤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1번. 너무 쉬워서 아마 놓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지금부터 30년 전 정도가 되면 1990년대는요. 90년대 말 아마 그렇게 되겠죠. 예. 그 시절에 이제 80년대가 되나요? 예. 83년. 네, 맞습니다. 83년부터 아마도 90년까지 2000년 정도까지는 1년에 전국 기준으로 60만 채 정도 아마도 그래서 실제로 서울 지역만 따지면은 최소 30만 채는 공급이 계속 됐었어야 되고요. 지금은 아마 서울 지역, 경기 지역까지 포함하면 아마 15만 채에서 20만 채가 매년 평균적으로 공급되는데 지금까지 못 공급한 거는 일시에 공급하는 방안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국가적인 문제니까 제가 오지랖 넓게 한번 던져봤는데, 네, 여러분들도 주변에 여기 있는 분들이 제가 대단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관계자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작은 아이디어지만 이게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풀어보자고요. 알았죠? 1번. 네,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그래요. 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이제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가 괜찮으니까 오늘 기분 좋아요? 1번. 앞으로 장이 그렇게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장이 끝나서 가게 되면은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지금 많이 왔던 종목 중에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 있을 거고요. 가다가 고가를 천천히 돌파해 가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신고가 주도주. 요건 이제 올 만큼 오른 종목이에요. 고점 종목입니다. 이번. 요건 앞으로 소외주가 돼요. 네, 소외주가 될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빠지는 애들이 있어요. 요건 부실주죠, 부실주. 부도난 애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무릎에 있는, 항상 주식은 무릎에 사야 돼요. 무릎을 지나는 섹터는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관련 소비재와 중국
투자 관련 수혜주들 중에서 잡아라. 여기는 대표적으로 게임, 여기는 반도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정리가 잘 됐죠? 사실 이제 시황을 제가 무료로 이렇게 나눠 드리니까 어때요? 도움이 되셨어요? 도움이 됐다 1번, 아니다 2번. 도움이 됐다 1번, 아니다 2번. 네. 쭉 쳐보세요. 네. 경희님 도움이 되셨어요? 네. 그래요. 항상 저는 어디 신문에 난 거 읽고 이런 사람 아닙니다. 인정하신다 1번. 신문에 난 거 읽고 이런 사람 아닙니다. 알고 있다. 네. 네. 여러분들이 주식에도 주식에서 선방을 하려면 먼저 가야 되거든요. 대박을 내려면 먼저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먼저 들어가야 있으려면은 항상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 돼요. 맞아, 안 맞아? 근데 다른 사람보다 늦은 걸 갖고 들이대면 맨날 뒤통수야. 시황도 뒤통수고 종목도 뒤통수고 섹터도 뒤통수다. 설명됐죠? 7. 예. 먼저 보는 남들보다 최소 일주일은 먼저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고, 사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사실 회원 많거든요? 제가 회원 욕심 있어, 없어? 욕심 있다 1번, 없다 2번. 회원 욕심 있는 것 같다 1번, 없다 2번. 네, 여러분 잘 아시잖아. 대답을 안 하세요. 네, 전문가 회원 욕심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지만, 여러분 지켜보셨잖아요. 네, 네. 지켜보셨잖아요. 회원 욕심 없어요. 충분하게 많고요. 비좁을 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황을 말씀드리고 주도 섹터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뭐 도움 받으실 분들은 도움 받으시고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시는데, 단 여기서도 이제 그 오래되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 또 새롭게 주식을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뭐가 뭔지 모르겠다네. 네,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주도주가 뭔지, 주도주를 얘기해 주는 거 같고, 그쪽이 진짜 가는 것 같은데, 해야 될 것 같은데, 잘 본인의 구체적인 종목을 선별한다든지, 매수가를 선별한다든지, 특히 비중을 선별한다든지, 또는 지수가 이제 내일은 오전장에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매수해야 될 날짜를 못 잡겠다든지 이런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면.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은 제가 도와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제가 이 무료 방송을 하면서 우리 후배들 방에 있는 분들한테 자, 방이동 받아줍니다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1번 한번 눌러볼게요. 1번 한 적 있다 1번 없다 2번. 방이동 받아줍니다. 이동하세요. 라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데, 아마도, 네,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철학이 안 맞거나 생각이 틀리거나 본인이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직장인이시거나 그러면 단기 매매를 하기 어렵겠죠. 그죠? 그런 분들은 중기 매매를 하고 싶다.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팔고 싶고 나는 시장에 다 집중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일도 해야 되고 문자만 받고 할 방법, 그 다음 문자만 하고 또 저희가 이제 방송을 다 녹화해 놓으니까 퇴근하고 나서 시황을 듣는다든지 녹화된 방송을 보면서 공부한다든지 놓친 걸 다시 본다, 이런 분들은 오셔도 좋습니다. 자, 스타일이 맞는 분만. 네, 그러니까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7번. 네, 왜냐하면 그건 여러분들의 입장이 다 다르니까.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도 뭐 성적이 좋을 수 있는데, 그분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실시간으로 다 집중하실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중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마디를 보통 보유 마디를 한 2달에서 한 석 달 정도를 이제 목표치까지 가려면 그렇게 정도는 보이니까 그걸 참고해서 혹시라도 관심 있고 제 시황이 머릿속에 잘 들어온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청사진은 나온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이런 분들만 오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이제 엠벤골드에 회원 가입 되신 분 1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엠벤골드에 무료 회원 가입 되신 분 1번. 네. 다른 방에 가입된 거 말고. 1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네. 여기 이 사이트에, 네. 네. 1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엠벤골드.com에
무료 회원 가입이 되신 분들은, 요 무료 회원 가입이 되신 분들은, 이분들은, 회원 가입이 되신 분들은 바로 지금 전화하시면 회원 가입을 하실 수 있어요. 02이신 분들. 이분들은 3490-4665로 전화하시면은 회원 가입 바로 하실 수 있고요. 3개월 가입하시면 플러스 한 달 연장 혜택, 이렇게 추가로 무료 연장 혜택을 드리니까 오시면 되겠고, 무료연이 안 되신 분들은 여기에 가서 무료연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어렵고 나는 인터넷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안내 간단하면 하겠습니다. 뭐 이거 장사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또 우리 회원님들 중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시황이나 진짜 중기 투자를 하고 싶고 본인은 주식을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회원 많아요. 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그런 거에 욕심이 아니라 통하는 분, 통하는 분들. 네, 자 이렇게 보세요. 뭐 아쉬울 거 없고요. 그 빠지는 자리에서 오는데 그럼 우량주를 다 팔아버리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나중에 수익 남은 6개월 후에 오세요, 영숙이님. 그건 제가 문제가 아니라 영숙이님 높은 자리 산 게 문제야. 7. 알았죠? 6개월 후에 오시면 돼요. 네.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네. 그래서 보면, www.mbangold.com으로 오시면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면 회원 가입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 얼굴을 찾을 때 여기서 주식 라이브를 이렇게 누르면 제 얼굴이 여기 있죠? 여기를 누르거나 여기를 누르거나 이러면 여기 회원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죠? 회원 가입 누르고 오른쪽 하단에 체크하고 오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오늘은 무료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지수 경기 관련 조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면은 지수의 떨림이나 흔들림이 굉장히 많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알았다 1번. 네, 그렇기 때문에 장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급등세를 잘 보이지 않았던 종목이 앞으로 10%, 12% 오르는 일들을 자주 보게 될 거고, 특히나 이제 IT나 반도체나 또는 그 중국 소비재 관련 종목들이 속도감이 있고 안정적 상승을 보이는 것들을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함께해서 뭐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한 분이라도 더 도와드리고 싶지만 그건 이제 제 생각이고 제 시황과 제 주도 섹터 그다음에 이 지금 장의 어떤 성격 변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귀에 쏙쏙 들어오시는 분, 머리에 잘 정리되시는 분들만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방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욕심에 제가 어필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 철학과 제 스타일에 맞는 분만 오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